B마이너는 어차피 전장현 개간지입니다. 자, 퇴거시켜. B마이너죠? 어차피 여기 개간지예요. 자, 퇴거시켜. 레디앙이라는 거기 기자님도 쫓겨나셨어요. 이게 무슨 기자야. 퇴거시켜.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장애인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서울교통공사가 더 조롱과 더 무시와 이제 그런 이야기. 밖에 나가서 법원 가서 다투시라고. 법원 가서 다퉜는데 판사님이 요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너희들의 구속영장은 정당하지 않아. 기각. 헌법이 철도안전법, 저런. 철도국가는 그러니까 철도공사 이런 거 주인공이 많아 보면 철도공사가 막 지구도 지키고. 설국열차예요. 지금 우리 다 기차에 아 맞네요. 기차에 그 허락이 있어야만. 설국열차네. 지금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가? 지금 내 눈에 띄었는가? 가부장적이네요. 가부장적이다. 네,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던데 뭔지 아세요? 기사 뒷풀이 요 코너가 정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아니에요. 네, 이거 이 전장현 TV와 B마이너의 콜라보 프로그램인 이 얼큰한 기사 뒷풀이라는 코너가 드디어 전장현 TV에 정규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아 MC와 박경석 MC를 위협할 차세대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을 바릅시다. 발라요? 그래서 지난번 촬영분 보시고 나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다 재미님 덕분이 아닌가. 아니. 또 그렇게 또 저는 기자님 덕분이 아닌가. 네네. 또 조회수 욕심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래서 한 2번, 3번 봤어요. 네, 근데 아주 얼굴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지만 오늘은 좀 그래도 가다듬고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댓글도 막 달리고 이런 거 보셨어요? 댓글 봤죠? 댓글 네. 우리 막 그 정규 편성을 진짜 응원해준 댓글도 있었어요. 일상 잡단이라는 채널에서 하신 분이 깔끔하게 잘 정리해줘서 감사합니다. 오. 두 분 케미가 너무 유쾌해요. 진짜요? 정규 편성 렛츠고. 나는 악플만 보여가지고 누가 저를 되게 다정하게 불러주셨어요. 성실히 테러를 하지만 성실히 조사받기는 싫은 민지. 공공장소에서 테러를 해도 된다는 민지. 피해망상 있는 민지. 이렇게 저를 3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둘 다 범죄단체 활동가 아니야? 누가 기자고 누가 쓰레기인데 그럼 제가 쓰레기인 것 같아요. 기자님이니까. 그렇죠. 제가 쓰레기 역할을 하는 걸로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이니까 네,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네.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요즘 이제 인생 난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의 강제 퇴거 때문에. 재민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할 때 그 좀 극적으로 나오는 모습 연출을 위해서 퇴거 당할 때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번 월요일은 어떻게 퇴거되셨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이번 월요일요? 이번 월요일도 들려서 막 나왔어요. 진짜요? 네네. 놓으세요 막 이랬는데 어떤 보안관이 저한테 다리에 힘 줘 이러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라고? 네. 어머. 근데 이제 가장 재밌는 건 난 이미 힘을 주고 있는 상태다. 코어 힘이 부족하시. 뭐 시끄러워 뭐 이러가지고 저한테 시끄러운 게 문제예요? 뭐 이러고 뭐 그런 얘기 또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일상들을 지내고 있고 또 이제 고생 총선이라 많으시네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좀 다뤄볼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오늘 기사 제목이 뭐죠? 오늘 기사 제목은요.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발행된 오이도역 참사 23주기 투쟁 2명 체포, 1명 응급실 이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월 22일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였어요. 이 오이도역에서는 그 70대 노부부가 명절에 아들을 만나러 가려고 이동하시다가 리프트에 탑승을 하셨는데
와이어 끈이 끊어지면서 추락을 하셔가지고 한 분은 사망을 하시고 한 분은 중상을 입으셨는데 그 중상을 입으신 분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크게 들불처럼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1월 22일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그 죽음의 의미를, 그 사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 투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장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N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5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이도역에서만 사실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이전인 1999년도에도 네. 그 흔히 이제 많이 아시는 이규식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네. 실제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해화역에서 추락하는 네. 일들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는 2001년도에는 오이도역, 발산역, 영등포구청역,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2002년도에는 발산역, 천호역 그리고 2003년도에는 종로 3가역, 동대문 운동장역 그리고 2004년도에는 서울역 2006년도에 회기역 2008년도에 화서역 네. 2009년도에 삼각지역 2012년도에 오산역, 을지로 3가역 그리고 2016년에 동대문역, 2017년 가장 최근 2017년 신길역까지도 사실 많은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시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날 모여서 여전히 이제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에 대해서 사회에 문제를 던지고 사과하라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기사 보니까 아주 이날은 정말 의미가 있는 날이고 한데 아주 네. 난장판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서울교통공사의 강제퇴고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 해화역은 2시간 동안 비명으로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 8시부터 한 10시쯤까지 2시간 동안 비명소리, 울음소리, 놓으세요! 고성. 맞아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서울교통공사의 강제 퇴거로 인해서 네, 폭력이 극심했습니다. 그 끌려 나오신 기자분 중 한 명이란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기자냐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하고 명함을 드렸어요. 비마이너 기자님이시죠? 비마이너는 어차피 전장현 개간지입니다. 자, 퇴거시켜. 이래서 제가 "헉,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상관없어. 퇴거시켜 해가지고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B마이너죠? 어차피 여기 개간지예요. 자, 퇴거시켜. 어차피 여기. 자, 퇴거시켜. 상관없어. 자, 퇴거하세요. 아니, 퇴거하시켜. 왜 기자도 똑같네요, 기자도. 자, 퇴거시켜. 왜 기자도 똑같네. 자, 기자도 기자도.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 하다못해 진짜 비마이너는 개간지도 아닌데 일간지죠? 일간지인데 네,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님이 최영도 센터장님한테 현장에서 여쭤봤대요. 무슨 의미로 개간지라고 하신 거냐? 그랬더니 최영도 센터장님이 기관지라는 의미로 한 거고 비마이너는 전장현 자매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이네요. 저희 자매인가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니, 그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지난번 촬영 때는 저한테 이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림이냐, 그림이 되지 않냐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하민기 기자님의 퇴거는 좀 그림이 되게 퇴거가 되셨나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끌려나가면 조금 더 거세게 저항을 그렇게 해보도록 마음같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막상 이게 끌려나가니까 그냥 순순히 끌려나가게 되고 제 발로 걸어갈 테니까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저는 그 몇 번 봤는데 이 취재 방해 행위가 사실은 이날 좀 많이 기자들한테 가셔야 됐지만 하루 이틀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쫓겨난 거는 이날부터예요. 아니었다. 그 전에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이미 그 전부터 쫓겨나고 있었거든요. 시위대 중 한 명으로 간주한다. 전장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도 쫓겨나는 걸 보면서 다음은 나구나? 다음은 난가? 다음은 내가 될까? 어떡하지? 나 이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쫓겨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쫓겨난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고 다른 이제 영상 활동가님들이나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그 전부터 쫓겨나고 있었는데 1월 24일에 수요일에 그 권리중심 001짜리 회복2 출범대회에서 레디앙이라는 그 진보 언론사, 작은 언론사거든요. 거기 기자님도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을 쫓아낼 때 최영도 센터장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달라 그래서 명함을 받대요. 이게 무슨 기자야? 전장현 기관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이랑 논의되지 않은 것은 취재할 수 없다. 뭐 홍보실이랑 논의된 거예요. 퇴거시켜 이러면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마이너는 전장현 개간지라는 이유로 쫓겨났고 다른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시위대로 간주한다. 전장현의 입장을 대변하는 촬영을 한다. 이런 이유로 쫓겨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작은 언론사 기자님들도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는 눈이 많을수록 현장을 기록하는 손이 많고 현장을 찍는 카메라가 많을수록 이 현장이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장애인의 투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다양한 언론사에 혹은 다양한 그 감독님들이 만드시는 콘텐츠들을 비교하면서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데 서울교통공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이 소수 언론, 다큐멘터리 감독님들도 저널리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 시작하면서부터 8시에 시작했잖아요. 7시 50 몇 분부터 굉장히 그 위협적인 퇴거 시도를 예고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자회견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앰프를 탈취를 했고요. 서울교통공사가. 도둑질을 그만하십시오. 소통은 하지 마세요. 저희 거 가져가지 마세요. 앰프를 빼앗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퇴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퇴거시키기 용이한 비장애인 혹은 휠체어 비이용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쫓아내는데 제가 그날 제일 처음 목격한 강제퇴거 대상자는 변호사님이에요. 네, 변호사님이 나는 변호사고 인권침해를 감시하러 왔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니까 법정에서 다투시라. 지금은 여기서는 나가시고 법정에서 다투시라 해서 퇴거되셨고 활동가들 순차적으로 퇴거되고 또 이날은 그쵸. 한 칸에 이제 한 명씩 맞아요. 서서 그 시민들한테 시민홍소문 선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교통공사가 정말 저 끝에서부터 휠체어 이용하시는 활동가들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활동가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뜯어내기 시작하고 그럼 그 공간에는 사실 이제 나중에 활동지원사도 없이 정말 그럼요. 장애인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서울교통공사가 더 조롱과 더 무시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교통공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는 한 칸 뒤로 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피해 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10-1에서 오면 8- 거기서 얘기하다가 8-1에 가 있고 8-1에 가 있는데 또 온다 그러면 6-1에 가 있고 그 저는 그래도 끝까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또 이제 진짜 멋있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대합실에 와서도 소리를 막 질렀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니요. 그럼요? 시민 여러분 호소문을 하니까 또 이제 바로 들려서 폭력적인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의 권리를 막지 마십시오. 인권 절차에 장애인도 탄압시키십시오. 너무 이게 불쾌하잖아요. 그이들이 나의 몸을 맞아요. 잡고 바지춤을 요즘에 잡거든요. 이렇게 바지춤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 진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놔라. 내가 알아서 걷는다. 내가 알아서 맞아요. 갈게, 그렇게 놔라. 하게 돼요. 알아서 놔라. 특히 이날은 이제 2명의 이제 중증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연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이날 서울장차연의 이영숙 대표하고 유진우 활동가가 연행이 되었어요. 유진우 활동가의 경우 이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영무원을 깨물었다.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진우 활동가의 입장은 영무원이 이제
유진우 활동가의 지하철 탑승을 막으려고 잡아 끌었대요. 그 과정 중에 유진우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으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제 누군가 발로 얼굴을 차서 입술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활동가의 증언에 의하면 피가 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유진우 활동가는 자기 힘으로 휠체어에 타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얼굴을 맞아서 발로 걷어차여서 피가 나지, 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도 없지, 지금 완전히 그냥 내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결박당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진우 활동가가 깨물게 된 거예요. 이게 유진우 활동가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임을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이번 연행에서 또 언론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유진우 활동가에게 경찰이 유진우 활동가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청구가 기각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월 25일인데요. 오늘 낮에 나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서 탑승 제지,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활동가들을 탑승 제지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가 맞냐? 야,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냐? 너네들이 그 이유로 얘를 유진 활동가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기각을 했고 유진우 활동가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하철 선전전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 매일 아침 하고 있는 선전전이거든요. 우리 최용도 센터장님이 유진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판사가 정신이 나갔다. 이것을 그 해당 판사님에게 꼭 좀 전해달라 하면서 지하철 타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판사도요. 그 판사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판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판사를 받아. 판사님 판사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판사 정신 나갔다고? 판사님 정신 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찍혔어요? 다 찍힌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럼 다 전달 드릴게요. 네. 이거는 명백한 조롱이죠. 이제 본인들이 아무리 내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집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것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면 되지, 판사가 정신이 나갔다느니 이거 내 의견 좀 판사님께 꼭 전해주세요 하는 거는 명백한 조롱입니다. 이제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회도 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이 판사의 결정은, 개인의 결정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요. 법에 의한 결정이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인데 그런 것들마저 부정하면서 판사한테 이제 뭐라 그랬다 그랬죠? 판사가 정신이 나갔다. 네, 그것도 사실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판사님 명예훼손. 그리고 실제로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차별적인 용어라고도 맞아요. 볼 수 정신장애인 있는 차별 표현이죠. 건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은 같이 낄낄낄낄 웃고, 맨날 하는 말이 변호사님한테도 법원 가서 다투세요. 밖에 나가서 법원 가서 다투시라고. 법원 가서 다퉜는데 판사님이 요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너희들의 구속영장은 정당하지 않아. 뭐 지금으로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 법원 가서 다툰 결과가 그건데. 다음 때 얘기하겠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법원에서 다투세요.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다퉜잖아요. 보여드려요? 다퉜네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다투라네요. 여기서 계속 다퉈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의 최용도 센터장이 지금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법원의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인정, 서울교통공사의 인정, 허락, 이것만을 정말 대한민국 최상위법이 된 철도안전법을 들이밀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권한 없고 명분 없는 초법적 권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 위에 철도안전법. 그러니까요. 철도국가네요. 철도국가예요, 아주.
만화 같아요, 만화. 그러게. 왜 만화에 그런 거 보면 막 그쵸. 그런 철도공사 이런 거 주인공인 만화 보면 철도공사가 막 지구도 지키고. 설국열차예요. 아, 지금 우리 다 기차에. 아, 맞네요. 기차에 그 허락이 있어야만. 설국열차네. 맞아요. 아, 설국열차에서 진짜 그 승무원들의 얘기는 금과 옥조잖아요. 헌법이잖아요, 헌법. 네, 그 설국열차에서 승무원들이 너희는 꼬리칸의 사람들이야. 너희의 자리를 지켜. 세상엔 질서라는 게 있어. 그 질서를 지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거의 진짜 이 철도 국가의 대한민국 최상위법이 된 철도안전법을 들이미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애인들 너네는 탑승 못해. 니네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역사 밖이야. 질서를 지켜. 똑같아요. 이제 한국형 그 누아르 영화 아시죠? 남자들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누아르 영화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이 나와서 퇴거시켜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퇴거시켜. 자, 퇴거시켜.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죠. 악역으로.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철도안전법이 문제다라고 해놓고 점점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냥 패딩에 주머니 손 넣고 가만히 있던 시민도 시위대로 간주한다. 그분이 철도안전법을 뭘 위반을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장의 활동가들 중에서도 침묵선전전을 하면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시위대로 간주한다고 내보내고 인권침해 감시하러 온 변호사님도 시위대의 일환이다 하면서 내보내고 기자들도 뭐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이랑 논의되지 않으면 취재할 수 없다. 전장현의 입장을 대변하는 촬영을 하니까 나가야 된다. 이게 철도안전법에 내용이 있습니까?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네. 차별적이지 않은지 감시하면 철도가 멈추나 보다. 그러니까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열차가 멈추나 봐요. 철도가 긴장하나 봐요, 보다. 우리를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하나 보다. 날 쳐다보나 보다. 긴장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의식할까 봐 걱정하나 보네. 철도 안전법을 들이밀면서 알겠어. 그래 알겠는데 근데 그 철도 안전법에도 없는 기준으로 자꾸 확장이 되고 그 모든 게 그냥 철도 직원의 종사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로 퉁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기준들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냥 최영도 센터장의 자의로.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월요일에 전장현 개간지라는 기자라는 이유로 쫓겨났단 말이죠. 근데 수요일에는 안 쫓겨났어요. 같은 기준이지만 왜냐면 수요일에는 제가 피해 다녔기 때문에 최영도 센터장의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영도 센터장의 본인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을 퇴거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지금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가? 지금 내 눈에 띄었는가? 가부장적이네요. 가부장적이다. 그렇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영도 센터장의 언행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 그런 고압적인 태도와 고성, 반말, 조롱하시는 말씀들 그런 걸로 비추어 보면 강제 퇴거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이구나. 자신을 기분 상하게 했다고 내가 지금 쫓겨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저는 너무 옳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정당한 업무 집행인가?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정당한 업무 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게 너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이 기사에 대한 총평을 또 뒤풀이 음식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와, 너무 고민되네. 이게 약간 속에서 천물이 나는 느낌이라 또 맨날 매운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마파두부 먹어가지고 맞아요. 속이 아픈데. 그럼 혹시 좀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뜬 냉면의 소주는 어떠세요? 아 좋죠. 그럼 냉면에 오늘의 소주 좋네요. 음식은 냉면의 소주로 할까요? 그냥 진짜 많이 답답하신 거죠? 물냉면, 살얼음이 동동 뜬 물냉면의 소주로 하면 어떨까? 전장현 TV로 속 풀러오세요. 네, 더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전장현 TV로 속 풀러오세요.